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목선 발표가 어제 있었죠. 그런데 또 좀 뒷말을 낳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정보청사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자,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대북 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자용소를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을 축소나 은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점을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이제 북한 목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먼저 김민지 기자. 자,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으면 좀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싹 다 해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발표를 듣고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몇 가지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방파제라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이게 군사 보안을 고려해서 인근이란 표현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라고 하면서 어제 발표하는 자료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선의 이동 경로를 쭉 나타낸 그런 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과연 저 해명이라면 이게 보안 때문이라는 건지 보안 상황에 맞는 건지 여기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고요. 하나는 또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애초에 국방부 입장이었는데 어제 정경두 장관은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브리핑을 해오는 과정에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목선 사태에서의 가장 큰 의문점과 의혹은 이런 거였죠. 15일 날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이 됐는데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제 군 당국이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고 그렇다면 삼척항 방파제라는 용어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과정에서 그 인근이라는 표현을 누가, 왜, 언제 쓰게끔 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준석 의원 이 조사가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저로서는 말이 바뀌는 것도 첫 번째로 문제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최근의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취임 이후로 모든 일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감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빠르게, 때에 따라서는 아주 느리게, 뭐 이게 갈피를 못 잡겠는 게 예전에 미사일 쐈을 때는 그게 불상발사체라고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미사일 아니냐 그랬을 때 불상의 발사체 은폐하는 방향성으로 갔었는데 또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방향성으로 갔는데 이번엔 초장부터 경계 실패 아니었다라고 이제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제 또 살핀다고 해가지고 어제는 또 양측에 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군이 뭐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군은 무미건조하게 안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 판단이 자주 개입된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어제 브리핑으로 더 심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아까 김민지 기자도 언급했지만은 그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보안 상황이라고 군내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자 처음에 국방부에서 또는 그 청와대 측에서 글을 발표했을 때 그럼 국민들을 대신해가지고 기자들이 물었던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그때 왜 그 대답을 주저했느냐. 이것도 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그 과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또 다른 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어저께 안 해주셔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다라는 그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네, 저와 유관기관이라고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조사 결과는 어제 발표한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국방부의 설명인데 그 유관기관에 청와대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는 명확히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원장님 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 부분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이미 전에는 말씀을 드렸고 예. 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주의나 지금 잘못에 대해서 이미 장관을 포함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대통령도 상당히 중하게 저것에 대해서 경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예. 종합적으로 이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는 명료하다고 봅니다. 명료하다.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예. 또는 누가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느냐가 과연 쟁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저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을 때 최대의 쟁점인지 인근이라는 것은 그 인근 중에 어디라고 딱 특정을 안 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인지 인근이 아닌데 인근이라고 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인지 사실 쟁점이 좀 불명료해서 예. 그 부분을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지금 쟁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제기를 했을 때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박종희 의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인근이라고 했다면 이제 귀순이 아니라 표류에 무게를 둬서 얘기한 거로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은폐에 대한 그 의혹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남북미의 그 판문각에서의 정상회담 때문에 분위기상 북한에서 귀순을 했다는 것이 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하고 그랬다면은 차라리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엠바고를 걸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조사를 좀 깊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뭘 덮으려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은폐욕을 낳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도 최초의 발표문만 1분에 걸쳐서 딱 읽고 그냥 나가버리고 질문도 받지 않고 또 이번 최종 조사 보고서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로 옮겨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디테일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은 못 믿게 되고 또 군을 못 믿게 되다 보니까 또 뭐 다른 군에서의 지금 경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라든가 군의 어떤 이 안보 태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이제 봐야 될 것이 제가 정무적 판단이 자꾸 이런 안보 상황에 개입되는 인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은요 아랫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윗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누구냐 물었을 때 기자들이 묻는 거는 청와대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유관기관이 누군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청와대라는 단어를 써서 확인 안 해주게 되면요 이거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이 되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못 받는 상황.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안보 상황에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인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책임 안 진다면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15일 목선이 들어오고 16일 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실장과 합참의장이 회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안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국방부 발표라든가 모든 것들이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김민지 기자, 청와대가 일단은 어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정부 발표 이후에 이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의 징계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뭔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삼척강 인근 표현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습니다.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에 조사가 있었다.
안보실에 조사를 받았고 징계 조치가 있다. 이렇게 방금 표현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맞습니다. 예. 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님, 청와대 안보실에 징계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와대 안보실 관여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조치를 가지고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은 청와대는 그동안 이 목선과 관련해서 은폐 축소했다는 그 사실은 사실관계가 틀리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은폐 축소가 사실이 아니고 청와대가 무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김유근 1차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했을까? 뭔가 이 조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금 사안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정돈돼서 빨리 정리해내는 것에 잘 안 됐다는 점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급의 인사에 대한 징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수준의 징계인지는 모르지만 징계 또는 경고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저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인 거죠. 저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문제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사실은 근데 저게 인근이어서 표현을 해서 문제인지 저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저걸 표류를 귀순이라고 해서 또는 귀순을 표류라고 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안 해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거를 명료하게 문제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쟁점이 아직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럼 또 한번 발표해야 되겠네. 아니, 그거를 이제 아까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도 사실 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더 억울한 사람은 그 23사단장입니다. 휴가 중인데 징계를 받았어요. 네. 물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해볼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요.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이 부분 한번 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고 오시죠. 북한 동력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 결과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말장난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국민 우롱이었습니다.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하니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개그 콘서트를 벌이는 것입니까?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무슨 개그 콘서트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꼬리 자르기냐, 말장난과 책임 회피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또 군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국방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 과정인데요. 일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과문을 발표한 데 그쳤고 또 박한기 합참의장은 경고한 데 그쳤지만 또 이 사안이 지휘부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휘부 조사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오히려 문책은요. 일선 지휘관들에게 더 엄중하게 처리했다 이거거든요. 방금 박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육군 23사단장에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어쨌든 더 윗선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끝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도 장관은 2차례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경도 장관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합참의장은 경고의 징계를 받았고 근데 휴가 중인 23사단장은 정말 휴가 중이었는데 어쨌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게 되겠죠. 이게 꼬리자르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라는 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인 게 23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운용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장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사도 없었다라는 것이 장관은 사실상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예.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자세로 갔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정경두 장관은 일관되게 지금 본인의 그 책임 소지에 대해 가지고 함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 군 지휘부의 자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하. 첫날 국방부 장관이 첫 번 그 발표할 때도 거의 유체이탈 화법이었어요. 유체이탈 화법이었어요.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고 예. 밑에 있는 부하들 경계태세에 대한 그 문제들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조율을 해서 이 귀순인지 뭐 위장 귀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이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로 저는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군은 방어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목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공비가 들어오거나 또는 아주 그 군사적인 정말 선박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뚫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물론 문제는 있지만 방어 의미에 문제가 있는 측면보다 아마 주로 징계는 또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명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한편 방어 의무도 있지만 왜 정확하게 설명 안 하느냐라는 것에 관련해서 저는 지금 책임이 주로 물어졌다고 보고 책임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 책임이 있고 몸통 책임이 있고 꼬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꼬리가 주로 책임이 있으면 꼬리를 자르는 것이고 머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이번은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직접 지휘 라인에 있었던 꼬리에서 몸통 아래로 가는 그 정도 부분에 있었던 책임이 아마 징계로 갔다고 봅니다. 머리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것은 장관이 휴가 갔는데 좀 억울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사단장이 23사단 그러니까 사단장이 휴가를 갔는데 억울하지 않겠냐 이러셨는데 그 사단장이 실제 일선에서 보고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일선 매뉴얼 작동 체계의 아마 제일 윗선이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시에 관리 안 한 책임을 지는 걸 텐데 근데 휴가 갔는데 그거 갖고 책임지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장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사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와 몸통과 꼬리는 구분해서 정치적 사과와 행정적 책임은 나눠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꼬리에서 솔직히 꼬리도 아니죠. 사실 그 사단장이 높은 자리죠. 근데 거기에 책임을 지라고 했으면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경계 실패를 국방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지적했어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삼국지만 본다 하더라도 조조가 말 타고 가다가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 방해하지 마라. 했다가 자기 말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보리밭을 짓밟으니까 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군대에 돌려 보이잖아요. 그 정도의 추상 같은 영을 세워야지만이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의 장병들 주의를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이 경계 실패라는 것을 국방장관이 아까 유체이탈법이라고 박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잘못한 거 아닌데 그 경계 실패를 일선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휘관의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채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머리를 이렇게 아까 그 장군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정도가 사과죠. 반성의 표현이고. 근데 그러면 장관을 잘라야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니, 조조를 자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일선 책임자에 대한 징계로 간 것이고 마치 조조가 자기의 머리를 잘랐듯이 장관은 정치적 사과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은요, 조금만 더 있다가 다루겠습니다만 브리핑을 국방부 기자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바로 저희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의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 이동거리가 800km에서 1000km인데 과연 연료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일주일 동안 표류하면서 뭘 먹고 지냈느냐? 왜 그 4명의 사진이 나오는데 2명은 바지에 칼주름까지 있고 멀쩡한 한나절 정도 배 탄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 다음에 왜 2명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판문을 통해서 북으로 보냈느냐? 예. 이게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경계 실패만 자세하게 얘기하고 이런 정황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어요. 여기 해명한 걸 보면 귀순자 옷에 왜 칼춤이 잡혔냐 그러니까 출항 검열에 대비해서 깨끗한 옷으로 인민복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칼주름이 일주일씩 배에서 뒹구고 자는데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출항 날짜가 왜 오락가락하냐? 귀순자들이 그렇게 진술했다. 왜 빨리 보냈냐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총리실 기자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부터 발표까지 지금까지 의혹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은 국무총리실이었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왜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것을 두고 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이 조사를 주도해왔던 곳이 국방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브리핑을 어디서 할지 이 공지 자체를 어제 당일 오전 7시에 문자로 7시. 보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겠다. 그리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장소 공지가 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졸속 브리핑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기자단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까지 표명하는 일이 있고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부 기자들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걸 이제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국방부가 국조실로.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급해 올 일이 아니고 사과만 하고 거기서 올 일이 아니에요. 그거 반복하려고 그렇게 이제 저 국무조정실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국무조정실로 가가지고 말이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 국방부가 조사는 정작 다 주도를 해놓고 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느냐. 뭔가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소를 국방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급하게 정부가 발표 장소를 옮긴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데요. 너무 과도한 의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국방부 기자들은요, 이 사건 관련해서 당당 장관이나 조사한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얼마나 그 국방부 기자실의 기자들이 속상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방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국무총리실의 출입 기자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지 이 사건의 세세한 내막을 모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목선에 있는 표지가 이게 어부들의 어선이냐 아니면 이 군선에 붙이는 표지냐 이런 것들도 세상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의혹을 다 풀어줬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무총리실에 가서 브리핑한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꽤 큰 게 있는 거죠. 예. 브리핑 시간도요. 보면 이런 얘기가 어제 오후 1시에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뭔가 언론 브리핑은 오전 10시나 11시 또는 오후 2시나 3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제는 낮 1시에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부처의 공식 브리핑 중에 오후 1시에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가 유일했다는 것이죠. 855건 중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1시 브리핑도 뭔가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들도 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나 아니면 제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최대한의 해명을 하고 싶을 때 최대한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다면은 가장 많은 언론에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게 되거든요. 그럼 보통 오전에 이게 뭐 12시 50분까지 이렇게 뭐 글 쓰고 이랬던 게 아니라 딱 타이밍 잡아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까 장소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최대한 국민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기자들이 대신해서 질문하면은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상 완료돼야지 의혹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시간과 장소 모두가 최적의 시간과 장소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정부 측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선 어제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불거진 좀 논란이랄까요?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